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투자의 길을 함께 탐험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달러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왜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뉴스에서는 서학개미, 즉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달러가 부족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원인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데이터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지는지 이해하려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돈은 언제나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동안 주춤했던 자금 유입 모멘텀이 다시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4%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국채는 다른 어떤 나라의 자산보다도 매력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데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은 어떨까요? 달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유로화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모두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새로운 혁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굳이 불안한 유로화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인식되는 달러 외에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달러 가치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인덱스가 현재 수준을 넘어 115, 심지어 1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보통 미국의 경기가 나빠져서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가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전 세계 투자자들은 더욱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바로 달러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처럼 미국의 위기는 곧 전 세계의 위기로 번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러를 사모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유독 원화 가치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서학개미 탓만 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탈,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안타깝게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금리마저 미국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돈은 성장이 낮고 금리가 낮은 곳에서 성장이 높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서학개미의 증가는 원인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자 증상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장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면 세금 수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원화 가치의 장기적인 하락 압력이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원달러 환율의 우상향 추세는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단기적인 조치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불안 요소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의 버블, 거품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버블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버블의 끝은 처참한 폭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우리는 대중투기 심리라는 지표를 통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가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현재 이 대중투기 심리 지표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1999년 12월과 비슷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당시 버블은 약 89개월 뒤에 붕괴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고점까지 약 45개월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 증시의 거품이 꺼지면서 큰 폭의 하락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될 때 주가는 보통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2의 IMF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공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1997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에는 말 그대로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따라서 외환 부족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 체력이 약해져서 원화의 가치 자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성장 동력을 잃고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모델에 따르면 현재 원달러 환율의 적정 가치는 이미 1,600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불과 몇 년 뒤인 2027년에는 1,700원, 2032년에는 1,900원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AI나 로봇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여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린다면 이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원화 가치의 장기적인 하락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돈의 흐름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입니다. 치솟는 환율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이 보여주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복잡한 경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